스노우폼 치고 고압수 뿌리고 본세차를 한 다음에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드라잉을 안하고 물왁스 뿌리면서 드라잉과 버핑을 한 방에 같이 해버릴 겁니다. 이래도 1시간 컷입니다. 브릴리언트 디테일러스 세차 병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소낙스 본사에 제가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해볼 프로세서는 지난번에 제가 드라잉 안 하고 집에 갔다고, 사실 그전 영상 아직 편집도 안 했지만 이번에는 드라잉을 해볼 겁니다. 지난번이랑 준비물은 똑같아요. 버킷, 요거 빨래판 지난번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코팅카 샴푸, 어차피 이런 거는 입문자 아니면은 잘 쓸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입문 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워시비트, 이 비싼 거 이거 새거 돈 주고 또 사왔어요. 뭔지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건 요박 타월입니다. 요박 타월은 제가 쓰던 건데요. 이것도 차에 공구로 생겨가지고 그냥 있었던 건데요. 저는 퓨어스타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막 타월은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제가 디아왕마인도 써봤고 코스트코 퓨어스타 2층 거 써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애들 한 2번 쓰면 하나 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싼 거 대충 사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무슨 드라잉을 하고 번거로워요. 차를 2번 닦고 3번 닦는 그런 프로세스는 어차피 못해요. 두샤디, 소낙스에 왔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미컬 두샤디를 들고 왔습니다. 언제적 두샤디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두샤디 아주 괜찮은 녀석이죠. 비딩도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녀석 건식으로 하면은 작업성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많았었는데 습식으로 쓰면 아주 기가 막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서 작업을 할 건데요. 설마 제가 이것만 들고 왔겠습니까? 저기 다른 것들도 같이 테스트 올려보면서 신랄하게 한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건 어차피 본사에서는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폼 치고 고압수 뿌리고 본세차를 한 다음에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드라잉을 안하고 물왁스 뿌리면서 드라잉과 버핑을 한 방에 같이 해버릴 겁니다. 이러면 차를 딱 2번만 닦게 됩니다. 고압수를 먼저 치시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차에 굵직굵직한 오염물이 있을 때 위주로 고압수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염화칼슘 때문에 고압수 세정 프로세스를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세차 준비할 때는요, 버킷에 물 받아주는 건데 샴푸를 먼저 풀고서 물을 받아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빨래판 맨 다음에 샴푸 그냥 풀어가지고 손으로 대충 위적위적 해줘도 충분히 섞입니다. 어차피 본세차 때 빨래 제대로 하면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 때문에 저는 고압수 세차를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물을 저는 뿌려주고 있는데, 고압수를 쳐주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낙스 본사니까 물을 좀 프리하게 쓸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뿌려줬지만, 야외 세차 같은 경우에는 물 뿌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뿌린다 라기보다는요, 힐하우스나 오염이 유독 많은 부분들을 위주로 물을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쏴주시면서 큰 오염물들을 떨어뜨려 준다에 집중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바퀴 뒷 휠하우스, 그 다음에 하단부 요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꼼꼼하게 뿌려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올려두었던 코팅카 샴푸, 성능, 발수 이런 거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테스트할 겸 고압수 세정 다 끝난 다음에 발수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손으로 한번 대는 게 좋지만 휠클리너 정도만 막 분사해 주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소낙스 비스트 휠클리너 진짜 괜찮습니다. 중성 제품이라서 안전하고요. 차량에서 쓰는 스노우폼은 대부분 중성 제품입니다. 이게 중성 제품이기 때문에 차량의 도장면이나 차량 하부나 이런 쪽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프리하게 막 쓰셔도 되고요. 흙먼지나 이런 것들, 큰 오염물들 고압수로 미리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오자마자 바로 스노우폼 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철분 제거제를 먼저 뿌린 다음에 폼을 올리면 폼 때문에 반응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폼 정도는 그래도 본세차 전에 한번 뿌려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시자마자 스노우폼을 뿌리셨으면 첫 번째 고압수가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워시 중에 고압수를 칠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고압수를 쏜 데를 파악하면서 날려주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물론 위에서부터 아래로 쏘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품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여기를 쐈나 안 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안 헷갈리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고압수도 돈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중요한 점은 꼼꼼하고 세세하게 물을 쏴준다는 느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샤이요거는 카프로의 뎁뎁 제품입니다. 요 녀석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머금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것 가면 택이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떼어내주세요. 다음에 조준 발사.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값을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무게로 닦아내지기 때문에 닦는다 막 박박 닦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비눗물을 칠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가압이 안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염물이 좀 많은 부분은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항상 깔끔한 면이 좀 닿을 수 있도록 유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더러운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박박 빨아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세차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은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닦아냈다고 하면은 다시 무조건 빨래를 해주는 것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워시 미트보다 워시 패드를 조금 더 선호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워시 미트는 손을 딱 넣고서 다시 빨려고 하면은 이게 빨래할 때 불편해요. 빨래할 때 이렇게 가압을 팍팍 줘가면서 이물질 팍팍 떨어지도록 좀 강하게 세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패드가 훨씬 더 운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 카프로 뎁뎁 이 녀석이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손목에 끈이 달려가지고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너무 크면은 빨래할 때 불편해요. 오히려 이게 좀 작아야지 세탁할 때도 편하고, 근데 너무 크다 보면 가운데만 빨리고 옆에 가생이는 좀 제대로 안 빨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작은 워시 패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세차를 다 한 다음에 고압수를 칠 때는 고압수가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흙 뿌리면서 뿌리면 헹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최대한 꼼꼼하게 뿌려주시되 세척보다는 조금 대충 해도 되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페인트 클렌징이라는 건데 기존에 코팅되어 있던 거를 다 날려주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넷 같은 경우에는 코팅카 샴푸 성능 때문에 페인트 클렌징을 해주었습니다. 더클래스의 화이트닝 샷이랑 세알람 점원 패드로 작업을 했는데요. 화이트닝 샷이 생각보다 코팅층이 잘 까이지는 않더라고요. 2번, 3번 정도 작업을 해준 다음에서야 비로소 진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습식 버핑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 묻은 상태에서 물왁스 뿌려가면서 닦아주면 됩니다. 습식 버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왁스 자체가 조금 희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왁스를 선정하실 때 작업성이 조금 안 좋다 이런 녀석들 중에서 수성, 그러니까 냄새가 기름 냄새 나고 암모니아 냄새 나는 이런 유성 계열 말고 수성 중에서 작업성이 좀 안 좋은 애들 위주로 선별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 진행해볼 거는 블루믹스, 세스코, 부샤디, 하이퍼실드, 파이어볼 글레이스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은 부샤디 뿌려주었습니다. 부샤디는 옛날부터 작업성은 안 좋고 슬릭은 안 좋은데 비딩이 물왁스 치고 너무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 묻어있는 상태에서 부샤디 쫙 뿌려주면서 이렇게 드라잉과 함께 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습식 버핑에서 어차피 물왁스가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작업성이 안 좋다 하는 녀석들을 시공할 때 올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이 녀석 다음 턴에도 발수 비딩이 굉장히 짱짱하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은 소낙스 세라믹 스프레이 코팅 세스코 요거 한번 시공 올려봤습니다. 요거는 수성인데 약간 기름진 느낌이 있었어요. 요것도 발수는 부샤디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녀석 재밌는 게 광도가 부샤디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던 느낌입니다. 습식 버핑 할 때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타월이 젖었다 싶으면 더 이상 드라잉이 안 되니까 타월을 바꿔줘야 돼서 타월의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처음에 물왁스를 쓰실 때 타월이 조금 젖었다 너무 끌린다 싶으면 바꿔주는 습관 가져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물왁스로 완전 절여진
깨진 타월 가지고서 버핑을 시작하는 것을 자꾸 습관화 들이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진짜 어려운 물왁스를 작업할 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앞쪽은 블루믹스 소프트필 디테일러. 블루믹스는 카나우바로 유명한 제품이죠. 이 녀석도 카나우바 계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작업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이 녀석은 특이하게 약간 색감이 진해진다, 탁해진다 요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습식 버핑에서는 어차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쪽에 파이어볼 그레이스. 이 녀석 생각보다 많이 괜찮았어요. 그레이스 이렇게 작업을 해주었고요. 잔사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드라잉 할 때 딱히 걸리는 부분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발수나 광도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 세스코랑 거의 투탑이었던 것 같아요. 뒤쪽은 하이퍼실드 워터글래스 코트 슬릭업 이 제품 뿌려주는데요. 이 제품은 잔사가 타월 끌림 잔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이 녀석은 개인적으로는 건식 작업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고 하이퍼실드 쪽에서 퀵코트나 퀵코트 블랙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습식 버핑에는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습식 버핑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닦고 뿌려주고 닦고 타월이 너무 더럽다, 타월이 너무 물이 안 된다 싶으면은 바꿔주면서 면 바꿔주고 타월 바꿔주면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옆쪽 부샤디 또 마찬가지 시공해봤습니다. 자, 여기 쓴 거 5개 중에서는 제 선택은 파이어볼 그레이스랑 소낙스의 세스코 이 제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지금 11시 18분입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시행쇼를 했는데도 1시간 18분밖에 안 걸리는 이렇게 간단한 프로세스. 그냥 대충 차 한번 쓱 닦고 이 스노폰 뿌리고 고압수 치고 물 묻어있는 상태로 대충 이렇게 코팅하셔도 돼요. 특히 이제 이런 아이들 작업성 안 좋다고 그렇게 요글요글 하시는 거였는데 개뿔 작업성 좋기만 하구만. 이거 물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잔사도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세차 끝나자마자 저는 시즌방 정리하러 또 스키장에 가야 되는데 가혹 환경을 이 녀석이 버텨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낙스 와가지고 소낙스 용품이 저기 뒤에 가득 깔려있는데 원래 DP도 막 하고 난리를 치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그거는 못하겠어요. 여하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 루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루프 안 하고 있어요. 루프는 내가 코팅을 안 깔았거든. 거의 유리막이 아주 짱짱하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놀아보시고 요게 할만하다 싶으시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차 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살다.